안녕하세요. 잠수술 책방지기 그냥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낮에 온도가 33도, 44도까지 정말 덥네요. 다가오는 7월이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요즘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되네요. 더워서. 하여튼 네, 저번에 읽어드린 그 별은 목소리가 슬퍼 보인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졸리지만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만식 선생님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단편입니다. 이게 1934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26년인 지금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줄거리만 읽어보면 평행이론이라는 게 생각나는 것처럼 참 그 당시에 느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요. 말이 길었습니다. 최대한 졸리게 일부러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이거 계획된 겁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 계획된 전략. 읽어보겠습니다. 최만식 선생님의 레디 메이드 인생. 늘 빈자리가 있어야지. K 사장은 안락의자에 푹신 파묻힌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며 화품나듯이 시원찮게 대답을 한다. 미상불 그는 두 팔을 쭉 내뻗고 기지개라도 한번 쓰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눈치다. 이 K 사장과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공손히 마주 앉아 얼굴에는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앙모합니다 하는 필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구변 없는 구변을 다하여 직업 동량의 구걸 문구를 기다랗게 늘어놓던 피는 그러나 취직운동의 백战백패의 노졸인지라 K씨의 힘 안이 드는 한마디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한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더 졸라도 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허시삼아 한마디 더 해보자는 것이다. 글쎄오다.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무리하게 조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 다음에 결혼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하고 피는 지금까지 외면하였던 얼굴을 돌려 K 사장을 조심성 있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K 사장은 우선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들고는 여전히 한품 섞인 대답을 한다. 결혼이 어디 그렇게 나나 어데. 그리고 간혹하다 결혼이 난다더라도 유력한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어서 비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영영 틀어진 것이다. 은영이 계십시오 하고 일어서는 것밖에는 별 수가 없다. 별 수가 없이 되었으니 네 그렇습니까 하고 선선히 일어서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은근히 모시고 있던 태도에 비하여 그것이 너무 낯이 간지러운 변인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이 나는 체하고 잠시 더 앉아있는 것이다. 거참 큰일 들었어. 개 사장은 비가 낙심해 하는 것을 보고 별로 미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듯이 걱정을 나누어 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애를 쓰니 비는 속으로 콧등을 흥 하고 끼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K 사장은 비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화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가 늘 흉중에 묻어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 들려주는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걔는 말 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 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 인구의 8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 살 일이 오직이나 두고 저는 그 말씀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 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가령 응적 기사장 응적 하고 더듬으면서 끝낼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구직하러 오는 취직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식계급의 구직군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 해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행색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군 격퇴 수단으로 자령이 헌창슷 썼을 뿐이지. 그리하여 그동안까지는 대개는 그 말견한 설교를 들은 성만성하고 물러가는 것이 그들의 행티였었는데 오늘 이 필기만은 그렇지가 아니하여 불갑을 구체적 설명을 해주어야 하게 말거리가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떠듬떠듬 생각해 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워 숨기는 것이다. 가령 저 문맹 퇴치 운동 있지. 농민의 구할은 업문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개선 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뭘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게 안 될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피는 계 사장이 억담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니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대친이 생활개선이니 합리하고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릿살을 앓을 겁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이 근본 원인이 기억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까? 되면 되지. 안 될 건 뭐야? 그건 인도주의란 그것이 한계 공상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럼 피그는 XX주의자인가? 대다가 찌부러진 찌쓰레기입니다. 철저한 어머주의자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취직운동도 아니합니다. 못써 그렇게 가격한 사상으로 기울어서야 쓰나 전정 농촌으로 돌아가기가 싫거든. 설사라도 몇 사람 맘맞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조선에 신문이 모자라니 신문을 하나 경영하든지 또 조그맣게 하자면 잡지 같은 것도 좋고 또 영리사업도 좋고 그러면 취직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좋을 줄이야 합니다만 누가 돈을 내놓습니까? 그거야 성의 있게 하면 전 돈도 생기는 거지. 비는 엉터리 없는 수작을 더 하기가 싫어 웬만큼 말을 끊고 일어섰다. 속에 있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활활해준 것이 시원은 하나 또 취직이 굴렀구나 생각하니 입안에서 쓴 침이 기어나온다. 복도에서 편집구장 씨를 만났다. 피는 씨와 차별이 사이가 가까운 터였었다. 사장 만나러 왔어. 씨가 묻는다.
아니, 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지금 K 사장을 만나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쩐지 창피하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전부터 시더러 K 사장에게 자기의 취직운동을 부탁해왔던 터인데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다도 하기가 혐의쩍기도 하여 시치미를 뚝 뗀 것이다. 아주 단념하오. 시는 자기에게 부탁한 취직운동을 단념하란 말이다. 그러면 벌써 시가 K 사장을 이야기를 하였고 그 결과 일이 틀어진 것을 피는 모르고 와서 헛노릇을 한바탕 한 것이다. 피는 먼저 시를 만나보지 아니하고 K 사장을 만난 것을 후회하였다. 시는 잠깐 멈췄던 말을 계속한다. 어제 아침에 사정더러 피군의 사정에 퍽 난처하니 어떻게 생각해 봐주면 좋겠냐고 여러 말을 했다가 곧대었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닌데 남의 사정을 난처한 것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그럽니다. 하기야 그게 옳은 말이지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 말이 피의 머리에는 침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정신이 들게 울리었다. 망할 자식들. 피는 혼자말로 이렇게 투덜거리며 시와 작별도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피는 광화문 시내거리의 기념비각 옆에서 발길을 멈추고 망설였다.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다. 봄하늘이 맑게 개었다. 햇볕이 살이 올라 포근히 온몸을 쐬고 든다. 덕석 같은 겨울 외투를 벗어버리고 말쑥말쑥하게 새로 지은 경쾌한 춘추복의 젊은이들이 봄볕처럼 명랑하게 오고 가고 한다. 멋쟁이로 차린 여자들의 목도리가 나비같이 부드럽게 나벗긴다. 그 오동보동한 비단 다리를 바라다 보노라니 피는 전에 먹던 치킨 커틀릿이 생각이 났다. 창을 활활 열어젖힌 전차 속의 봄 사람들을 보니 피도 전차를 잡아타고 교회에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크림 맛을 못 본 지 몇 달이 된 낡은 구두, 고기작거린 동복바지, 양편 포켓이 온유할 새 우알같이 축 처진 양복 저고리, 때꾹 묻은 와이셔츠와 베베 꼬인 넥타이, 엿장수가 이전어치 주머던 낡은 모자. 이렇게 아래로부터 훑어내올려 보며 생각하니 교회에 산보는커녕 얼른 돌아가서 차라리 이불을 뒤집고 쓰고 늘어두고만 싶었다. 마침 기념비각 앞에 자동차 하나가 머무르더니 서양산 내외가 들인다. 그들은 사내가 설명을 하고 여자가 듣고 하면서 기념비각을 앞뒤로 구경한다. 여자는 사진까지 찍는다. 대원군이 많이 이 꼴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피는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대원군은 한 마리 돈키호테였었다. 그는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바가지는 여지없이 부스러졌다. 역사는 조선이란 조그만 땅덩이나마 너무 오래 뒤떨어뜨려 놓지 않아야 하였다. 가심정변에 싸게티 시작하여 가지고 이런 합방의 급격한 역사 변천을 거쳐 자유주의의 사조는 이미 김년에 비로소 확실한 걸음을 내어디었다. 자유주의의 새로운 깃발을 내어 걸은 시민의 기세는 등등하였다. 양반? 흥! 누구는 발이 하나길래 너희만 양반이라느냐. 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이다. 돈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신영프를 주하시는 민주주의 간판을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의 등을 어루만지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봉급 기적과 악수를 하는 동시에 지식 계급 대량으로 주문하였다. 유저참금이 불여교자 일권서라는 봉건시대의 진리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아 일단이 더 발전된 얼굴로 민중을 열광시켰다. 배워라, 글을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정열의 외침이 방방곡곡에서 쏟아져 일어섰다. 신문과 잡지가 부실닳도록 향학열을 고취하고 피가 끓는 지서들이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삼촌의 혀를 놀려 권약을 부르짖었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쌍놈도 배우면 양반이 된다. 가르쳐라. 눈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그나마도 못하면 구하기라도 해야 한다. 공자왈 맹자왈 이미 시대가 늦었다. 상투를 깎고 신학문을 배워라. 야학을 실시하여라. 제등 총독이 문화 정치의 간판을 내어걸고 골고리 학교를 증설하였다. 보통 학교의 교장이 간발을 하고 천으로 돌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하였다. 생도에게는 얼싸금을 받기는커녕 교과서와 학용품을 대어 주었다. 민간의 유지는 돈을 걷어 학교를 세웠다. 밀립대학도 생기려다가 말았었다. 청년회에서 야학을 설시하였다. 갈도패가 생겨 갈돈만주 외우는 소리가 서울의 신풍경을 이루었고 일반은 고학생을 존경하였다. 여학생이라는 새 수거가 생기고 신여성이라는 새 여인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조선의 관민이 일치되어 민중의 지식 정도를 높이는 데 진력을 하였다. 즉 그들 관민이 일치하여 계획한 조선의 문화 정도는 급도로 높아갔다. 그리하여 민족의 지식 보급에 애쓴 보람은 나타났다. 면서기를 공급하고 순사를 공급하고 군청 고원을 공급하고 간이 농업학교 출신의 농사계량 기술을 공급하였다. 은행원이 생기고 회사 사원이 생겼다. 학교 교원이 생기고 교회 목사가 생겼다. 신문 기자가 생기고 잡지 기자가 생겼다. 민중의 지식 정도가 높았으니 신문 잡지 독자가 부쩍 늘고 의사와 변호사의 벌이가 윤택하여졌다. 소설가가 원고료를 얻어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먹고 음악가가 강대의 천에서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하여졌다. 연애 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꾼의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그들에게는 조선의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 나아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 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배주고 속 얻어먹은 셈이다.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에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장사 한 장을 또는 그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되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 되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 나오는 것이 99%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어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을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제길. 피는 혼자 투덜거리며 지금까지 서있던 기념비각 옆을 떠났다. 피는 자기 자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고 모두 짜증이 나고 원수스러웠다. 강함은 큰 거리를 총독부 쪽으로 어슬어슬 걸어가노라니 그의 그림자가 짤막하게 앞에 누워간다. 피는 그 자기 그림자를 꽉 밟고 싶었다. 그러나 발을 내어 디디면 그림자도 그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곤 한다. 이 그림자와 자기 자신에서 그리고 그림자를 밟으려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달아나는 그림자에서 피는 자기 이중 인격의
모순성을 발견하였다. 동십자가 옆에까지 온 피는 그 건너편 담배가게 앞으로 갔다. 담배값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가게는 네, 겁니까? 묻는다. 피는 담배가게 주인을 한번 거들떠보고 자기 행색을 훑어보다가 심술이 벌쩍 났다. 그래서 잔돈을 꺼려놓은 것을 일부러 이런 짜리를 꺼내려는데 담배가게 주인은 벌써 막고 한갑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혜태 주어요. 배는 돈을 들이밀면서 볼먹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내하고는 마코를 혜태로 바꾸어주고 85전을 거슬러 준다. 비는 저편이 무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얄미웠다. 그는 혜태 안개를 꺼내어 붙여물고 다시 전차길을 건너 개천가로에서 올라갔다. 이제는 벚개 속에 남은 것이 꼭 삼원하고 동전 몇 푼이다. 엊그제 결 외투 사원에 잡혀서 생긴 것이다. 방세와 전기불 값이 2달치나 밀렸다. 삼원은 방세 1달치를 주고 일원에서 전등석 1달치를 주고도 싶었으나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로 설렁탕이나 호떡을 사 먹어도 하루밖에는 못 지낸다. 그래 그대로 넣어두고 한이 트치는 동안에 일원이 거진 달아났던 판인데 공연은 객기를 부리느라고 당치도 아니한 혜태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돈은 완전히 달아나고 3원만 남은 것이다. 피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외편손으로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3원을 곱창에 쳐보았다. 네. 이제 제가 졸리는데 일단 레디메이드 인생은 여기서 있는 것은 그만하겠어요. 2년 전에도 인텔리들 요즘도 문과생들 대학 졸업하면 문과생들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술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모두 숙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저는 지금까지 그저 아저씨였습니다.